안녕하세요. 송티처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에 댓글을 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평소에 필드에서 자기가 연습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 크기가 작다는 얘기를 안 들었는데 채도 잘 넘어가고 이렇다는데 막상 공을 칠 때는, 실제로 공을 칠 때는 백스윙이 되게 짧아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해결할 방법이 뭐 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스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이렇게 그분의 스윙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보면, 저는 그분한테 템포의 문제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필드 가서 공을 치는데 굉장히 급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이 나는 필드 가서 칠 때는 왜 이렇게 백스윙이 작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조금 그나마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스윙을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골프를 잘 치거나, 로우 핸디캐퍼거나 아니면 잘 치는 프로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뭐 백스윙을 할 때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데요. 뭐 저한테 배우는 분들 중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드 가서 공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셋업에서 이제 백스윙으로 들어갈 때 이게 맞으면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골프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초보자들이나 구력이 짧으신 분들, 아니면 필드를 자주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쩌다 골프를 치러 나갔을 때 백스윙을 할 때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래요. 클럽 헤드가 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을 떨쳐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뭐 잘 치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채가 이렇게 멀어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셋업도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셋업 되게 긴 상태에서 쳐요. 셋업을 필드 가서 빈스윙을 보통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세팅을 했다면, 셋업으로 딱 들어가면 셋업이 되자마자 웩을 한번 딱 손 풀어놨으면 바로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해줘야 몸이 잘 돌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백스윙을 할 때, 셋업 때 오래 있을 때도 문제가 되고요. 백스윙을 할 때 클럽 헤드가 공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이 불안감은 백스윙 탑으로 왔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러겠죠. 불안한 구간에 타임을 줄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윙이라는 구조를 놓고 볼 때 백스윙은 몸도 돌아야 되고 팔도 여기까지 와야 되고 헤드도 어디까지 와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템포가 빨라지면요, 사람의 몸은 구성이 이래요. 몸이 돌아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팔이 움직이는 속도는 되게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스윙을 충분히 몸을 회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공을 타격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한 두 가지 정도 구질이 생기는데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평소에는 백스윙을 요만큼 가져가는 사람이었다면, 이게 몸이 다 돌지 않고 급하게 치게 되면 요 정도에서 칠 확률이 많거든요. 요 정도에서 치게 된다면, 요렇게 치게 된다면 궤적이 평소에 치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출발 지점이 여기서 들어가던 게 요 정도에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헤드도 충분히 돌아서 들어왔을 때는 정확하게 인투인이나 인사이드 아웃으로 헤드가 들어가는데, 요 정도에서 그냥 팔이 들어오게 되면 아웃 인으로 들어갈 확률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의 코일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 동력을 몸이 못 만드니까 팔로 내려치는 구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른손목을 많이 쓰게 돼요. 결국은 캐스팅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정타에 맞았을 때는 궤적이 아웃 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구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손목 로테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칠 때는 생크가 나기도 해요. 앞으로 달라 들어가면서. 아니면 릴리스 되는 구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리는 공도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는 구질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로들 스윙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자 프로들 중에는 이제 김효주 프로나 뭐 요즘
좋은 프로 스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박인비 프로 스윙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박인비 프로의 스윙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그렇게 치려면 어느 경지에 오르지 않고는 치기 힘든 스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백스윙을 진짜 천천히 가져가거든요. 천천히 가져가서 다운스윙 할 때는 팍 빠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스윙과 백스윙 탑의 구간이 시간 타임이 되게 긴 편이에요. 보통 프로들 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이 맞고 안 맞고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치려면 어느 정도 달관한 경지에 오지 않고는 그런 스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5년 이내의 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필드를 같이 나가보면 제일 문제가 있는 게 템포가 빠르다는 거예요. 템포가 굉장히 빨라서 백스윙을 하면서 올라왔던 어떤 나쁜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게 다운스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백스윙을 좀 잘못하더라도요. 좀 쉬었다가 들어오는 느낌, 천천히 가는 느낌으로 치는 사람들은 백스윙의 어떤 안 좋은 프로세스가 다운스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운스윙이 일정하게 되는 사람이라면요. 백스윙이 조금 틀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백스윙을 좀 앞쪽에서 들어가지고 쳐볼게요. 앞쪽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빨리 하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면 백스윙이 조금 밖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클럽이 안쪽으로 돌았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구질을 하더라도요. 천천히 해서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그 백스윙의 나쁜 프로세스가 다운스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백스윙을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컨디션도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백스윙 템포를 천천히 그러니까 백스윙을 갖다가 다운스윙으로 들어오는 속도 이 속도를 어느 정도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공을 멀리 치거나 어떤 거리를 보내는 거는 이 구간만 빠르면 되는 거지 사실 이게 빨라야 될 이유는 별로 없죠. 내가 여기서 천천히 와서 힘을 왼쪽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 리듬이 있다면 굳이 여기를 빠르게 해서 리스크를 키워나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저한테 배우시는 분한테 지금 평소에 백스윙을 다 하지 못하고 치거나 아니면 템포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연습을 평소에 하실 때 어깨가 도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백스윙에는 두 가지 느낌이 있거든요. 클럽을 손이 들어 올리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몸통을 회전시키는 느낌이 하나 있는데 몸통을 회전시키는 느낌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야 돼요. 평소에 몸통을 회전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왼쪽 어깨가 오른발까지 오는 느낌. 이때 체중이 이 어깨가 오른발까지 온답시고 이렇게 온답시고 체중이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또 뒷땅이 납니다. 체중은 분명히 양쪽 다리가 다 잡고 있는 범주 내에서 어깨 회전을 충분히 해주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시고요. 이게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되고 나도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치더라도요. 템포도 늦춰야 되지만 그렇게 연습했다고 해도 필드 가서 공을 칠 때 그 템포대로 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백스윙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번쯤 우리가 18홀 라운딩을 하는 동안에 스코어나 이런 걸 한 번쯤은 포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라운딩 탁 갔을 때 동반자들한테 나는 오늘 스코어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내가 안 되는 거 백스윙이 너무 짧어 아니면 템포가 너무 빨라 나 이걸 오늘 고치는 연습을 좀 할 건데 스코어에 대해서는 나는 신경을 안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처음부터 18홀 내내 그렇게 한번 쳐보는 거예요. 정말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천천히 뒷땅이 나도 좋고 타핑이 나도 좋고 공이 왼쪽 오른쪽 가도 상관없고 멀리 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좀 떨쳐버리고요. 딱 할 거나 하나 내가 어깨 충분히 돌리고 백스윙 충분히 다 한 다음에 편안하게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18홀 내내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스코어를 포기하긴 했지만 어쩌면 결과는 더 좋게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골프를 치면 스코어는 물론 롱게임이 너무 안 되는 분들은 롱게임이 스코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툭툭 쳐나가는 게 편하게 되는 분들은 사실 스코어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은 숏게임에서 다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도 숏게임 능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분이라면
그렇게 스코어도 나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치는 연습을 스윙을 했을 때 그날 자기가 아마 1년, 2년 동안에 했던 라운딩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어깨 회전 충분히 하시고요. 다운스윙 할 때는 어깨 회전한 다음에 하체가 터닝하면서 몸 따라 같이 들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템포도 늦추는 거예요. 평소에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다면 천천히 백스윙 하고요. 다운스윙 템포만 좀 빠르게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나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실전 라운딩에서 한 번쯤 스코어를 포기하고 그 느낌으로 쳐보는 거예요. 보통 저도 이제 여기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 같이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늘 이 친구 스코어를 내가 좀 잘 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물론 초보자는 쉽지 않아요. 근데 구력이 한 2, 3년 이상 된 친구, 필드를 저랑 많이 경험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하고 할 때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쳐봐. 스코어 신경 쓰지 말고 설렁설렁 한번 쳐보라고. 설렁설렁 한번 쳐보라고. 진짜 그것만 계속 주입을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그날 그 친구가 그때도 베스트가 나왔어요. 92개, 3개 치던 친구인데 80대를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습하는 것도 급하게 치지 않아요. 제가 연습하는 사람들 보고 제일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력이 느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느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별로 늘지 않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불러놓고 항상 얘기를 해요. 실력이 늘어가는 연습. 우리가 실력이 느는 연습을 할 때는 의외로 1시간 반, 2시간을 연습을 해도 공 치는 개수가 많지 않을 때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는 동작, 고쳐야 될 동작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공만 계속 치려고 하면 나쁜 습관만 몸에 넣는 거고요. 그런 연습은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나의 취약점이 무엇이며 내 취약점을 나는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필드에서 적용을 시킬 때는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멘탈적인 요소가 훨씬 더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스코어를 포기하고 라운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족했던 부분 있잖아요. 취약했던 부분들을 풀어내는 방법은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